우리가 지금 7주차 금요일이죠. 근데 우리 수업 자체는 중간고사를 9주차 금요일에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8주차에 보통 이제 수목금인 것 같아요. 교양 시험 기간이라 갖고 수업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은 우리는 수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 수업용 톡방에다가 옆반 화요일반이랑 같이 있는 그 톡방에다가 다음 주에 뭐 할지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주차 내용 뒷부분 남은 거 진행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과제 넘버원 소개하고 여기서 같이 시작하는 걸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거 진행하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우리가 주파를 하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가 살짝 지금 여유 시간이 생겨서 그때 이제 뭐 할 거냐를 지금 투표로 정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나간다가 한 명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 별 수 없이 진도 나간다를 골라놓은 상태고, 그렇지 않은 다른 선택지들 지금 열심히 인기 투표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반에서 그거를 이제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우리 반 친구들도 금요일 반 친구들도 혹시나 본인이 희망한다면 화요일 날 수업에 와서 생방송으로 구경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당연스럽게도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뭐 다른 과목들 시험들 다 대부분 8주차에 잡혀 있을 거잖아요. 뭐 수학 과목이라든가 그런 것들 시험 잘 보고 의실하고, 일단 다음 주는 양쪽 반 공히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도 지금 현재 추이상으로는 다음 주에 진도를 나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이버 캠퍼스 9주차 자리에 우리 소위 족보라고 말할 만한 파일이랑 그 다음에 평가 관련한 안내문 있고 중간고사 출제 방침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살짝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실 뭐 지난 학기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살짝 본다면, 그래서 9주차 금요일 우리는 9시 반 수업인데 일단은 이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띄고, 그래서 실제 시험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찍 등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만약에 9주차 금요일 날 등교하기가 어렵다라면 8주차 금요일이 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예를 들면 금요일 반이긴 하지만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시험을 본다든가 하는 느낌으로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를 해서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 파이썬 수업이랑 비슷하게 두 교시로 나눠서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1교시 같은 경우는 이론 시험이고 2교시는 실습 시험입니다. 그래서 1교시는 뭐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서만 출제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습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C를 다루고 있고 하다 보니까 2교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언을 적어보라 하고 문항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서 구경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다양한 선언들 적어봤었고 등등등인데, 걔네들 우리 예를 들면 선언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등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살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표준 우리 수업용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윈도우즈 쓰는 거 전제하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커뮤니티를 쓰는 걸 전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 컴퓨터가 노트북이 맥북이다, 집에 맥킨토시가 있다 해갖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못하는 친구들도 일단은 우리 수업 안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다 표준 C 안에서, 범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소개했던 다양한 함수라든가 수식 적는 방법 등등이 전부 다 여러분 맥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동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교시 답을 적을 때는 그 수업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50분 안에 전부 다 적을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뭐 티스토리라든가 그런 데서 구경해갖고 내 맥에서는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한,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나오지 않은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것들 중에 몇몇 것들은 맥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윈도우즈에서는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조금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2교시 채점할 때는 여러분이 펜으로 적어놓은 C 코드를 제가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에다 타이핑을 해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를 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안 적을 때 수업 시간에 나왔던 요소들 위주로만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시험 범위도 비슷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금요일 반이니까 우리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수업 듣는 친구들의 문제지들도 그때 날짜 끝날 때마다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9주차 자리에다가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반 친구들이 우리 그 AI 프로그래밍 2 수업 듣는 화요일 반 친구들이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무슨 문제들을 풀었나를 구경해 보고 금요일 날 시험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개를 할 예정이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쪽이랑 완전히 똑같이 나오는 건 당연스럽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가져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양한 거 구경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디서 어셈블링가 뭔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이상한 16진수 숫자들 구경해 봤습니다. 그런 거 포함해서 이제 워낙 다양한 것들을 구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요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요 단원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명백히 시험 범위가 아닌 주제 목록 해가지고 나열을 해뒀습니다. 일단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것만도 막 0번, 1번, 2번 이러고 앉았었잖아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자체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단축키라든가 디버깅 기능이 뭐 조사식 탭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등등은 기본적으로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그걸 수업 시간에 굳이 F5 눌러가면서 막 빨간 점 찍어가면서 진행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경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구경 한번 해놓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론적인 사실이라든가 현상이라든가를 우리가 도출하거나 관찰을 해보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이게 실습이니까 결국은 눈으로 보고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구경해 보고 시험에 참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C 다루는 수업이고, 사실은 C는 컴파일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컴파일 결과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반드시 튀어나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런타임에 우리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올라간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메모리 탭에서 구경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03000000 사람이 적는 순서랑 반대다 막 그런 것도 튀어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서셈블리 탭에서 본 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적었던 C 문장들, 수식들 등등 각각에 대해서 우리의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함으로써 적절한 명령어들의 나열로 구성을 해두는 걸 구경해 볼 수 있었습니다. 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8F 어쩌고 저쩌고 3바이트 적어놓고 이게 무슨 명령어냐, 또는 수식 하나 적어놓고 얘 컴파일하면 무슨 명령어 나오냐 같은 것들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거 지난주에 그러니까 6주차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저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도출을 해낼 수 있었던 상수 개념 자체는 당연스럽게도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선 그어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한 7, 8개 정도 예시 .c 파일 해가지고 압축해서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구경해보자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여러분이 파이썬 동네에서 썼던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C 동네에서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함수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구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tr, len이라든가 등등이 있었어요. printf, scanf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다양한 함수 이름들 내지 사용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예외는 우리 main.c에다가 우리가 계속 적고 있었던 그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그 main 철자는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printf조차도 사용법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scan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2교시에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낼 때는, 문항을 출제할 때는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문자 s라는 이름의 함수를 써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세요. s는 호출식 적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하나를 인트 값을 리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문항 전용으로 별도의 함수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사용해서 전체 코드를 작성해라,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구성해라 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C 런타임에 존재하는 갖가지 함수들을 막 외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코드 짤 때도 인터넷 검색하면, 그러니까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갖다 댄 다음에 온라인 검색하면 바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외우고 심지어 그거를 내 오른손으로 펜으로 적을 이유는 더더욱 없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 내가 프로그램 바깥에서 무슨 데이터 가져와야 되냐, 무슨 계산을 내부적으로 수행해야 되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프로그램 바깥에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야 되냐를 상상을 해보고 그 문항에서 갖춰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들에 대한 함수 줄씩 적어가면서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을 구성해 주시도록 그렇게 문항의 출제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나열해 놨고, 그 다음에 배점은 이 정도에 1교시는 비슷합니다. 최대 80%, 아니 미안해요. 최소 80%를 여러분 집에 가서 .pdf 파일 내용 구경하면 바로 아 답이 여기 있었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20%를 슬라이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냥 수업하면서 잠깐 지나가면서 한국말로 제가 얘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만 구경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수업 녹화해둔 유튜브 영상 같이 보면서 복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1교시는 그렇고 2교시는 이제 선언 내지는 문장을 적는 문항이 30% 비율이 될 거고, 아 그래 여기도 오타구만. 아이고 지금 확정을 지워둘게요. 그래서 선언이나 문장을 적는 문항이 30%, 그 다음에 C코드에 대해서 컴파일 타임에 수행되는 작업을 설명하는 문항이, 그러니까 한국말을 적는 문항이 2교시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단순히 코드 적는 시점이 열심히 알파벳들 적어가면서 문장들 적어가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적은 문장이 나중에 C 컴파일러한테 어떻게 간주될 거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런타임에 어떻게 실행될 거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은 예를 들면은 C 문장 하나 또는 수식 하나 내지는 선언이랑 문장 하나 아무튼 코드 덩어리 내비두고 자 요거 나중에 컴파일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2교시에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40%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30%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한 한 줄짜리 선언 내지 문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c 파일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구성해 보라. 그래서 함수 정의 여러 개 도입해 놓고 최종적으로 main이라는 이름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서 하나의 C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 하는 문항이 30%, 그러니까 15점이죠. 맥시멈 15점짜리로 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끝일 것 같고, 시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까? 우리 지금 못다한 내용 있죠? 지난주에 이제 정의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해놓고 정의라는 거가 뭐냐?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제 6주차 내용 마무리하고 살짝 쉬었다가 과제 넘버 1 여기서 소개하고 시작하는 방법 같이 구경해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다양한 얘기들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구경했던 건 요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사프 1 수업부터 꾸준히 문장을 먼저 소개를 했어요. 당시에 내가 적는 것 이래갖고 막 임포트 타임 엔터 쳐보고 학 출력하는 거 엔터 쳐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식이 등장했어요. 일단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은 계산되는 거라고 해요. 등등 해서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 이제 우리는 이제 C 수업까지 왔으니까 수식은 런타임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 정도로 이제 구현까지 할 수는 있게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이 어차피 문장 적을 때 수식도 반드시 같이 곁들여서 적을 건데 굳이 그 둘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수식이랑 문장은 우리가 지금 초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왼발이 브레이크고 오른발이 엑셀이야 막 그런 식으로 막 지금 하나하나 구분해 가면서 굳이 따박따박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로그래밍을 자주 하는, 많이 하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하는 분들일수록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분을 해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편이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수들일수록 오히려 이제 그런 코드 적는 시점, 컴파일 타임, 런타임 타임을 적당히 뭉뚱그려 가면서, 왜냐하면 결국은 C 컴파일러는 어차피 우리가 적어놓은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을 수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런타임에도 당연히 컴파일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실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C 코드로 적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고수들은 보통 이제 수식이랑 값을 서로 혼용해서 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식, 계산하면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 나오는 친구입니다. 그거는 파이썬, C, 자바, 다른 어디에서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일단 철칙이에요. 그 하나라는 게 철칙입니다. 계산하면 값이 2개 나오는 수식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2개를 하나의 세트로 리턴한다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그렇다 보니까 그 둘은 이제 혼용을 해서 쓰는 편입니다. 수식 하나 적어 놓는다. 걔 어차피 런타임에 계산하면 값이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을 그냥 부르는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리터럴인 거죠. 리터럴 자체는 수식이지만 나중에 계산하면 항상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그 형식,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3 같은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수식이랑 값은 혼용할 만정 수식이랑 문장은 절대로 혼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런 절대값 구하는, 절대값 구해가, 그러니까 넘버 값에 대한 절대값을 넘버 자리에 다시 담는 코드 덩어리를 수식이랑 문장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경해 봤습니다. 수식 지금 보시다시피 if문에 조건식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데이터 흐름, 결과적으로 절대값을 담기 위한 는 수식 2개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내용만 봐도 얼마든지 이 코드 덩어리 아마 절대값 구하는 코드겠구나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 껍데기는 뭐하러 지금 접고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 껍데기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if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if 부분 내용물이고, 여기까지가 else 부분 내용물이다와 같은 느낌으로 전반적인 코드 실행 흐름, 어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어디서 분기가 발생할 거고 등등이 저 수식이 아닌 다른 부분 글자들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기 있는 것 중에 뭐라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전과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 흐름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전제하는 C 동네에서는 어떤 문장 실행했을 때 다음 문장이 뭐가 될 것이냐, 노란 화살표가 어떤 문장 자리에 딱 있을 때 그때 F10 눌렀을 때 노란 화살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if문 첫 줄을 본다 하더라도 그땐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다 할 망정 그 2 선택지 자체는 고정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언제는 첫 번째 선택지, 언제는 2번째 선택지를 고를 거냐가 런타임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어셈블리 봤을 때도 그때 JGE라는 명령어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프를 하면 else 부분으로 점프하는 거고, 점프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순차적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적혀있는 명령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돼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구경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주목해 봤던 거는 여기서 직접 우리가 점프 같은 걸 구성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if문은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else 부분 내용물은 절대로 실행하면 안 돼요. 우리 이전에 그렇게 배웠었고 지금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은 크게 상관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요 else, if 부분 내용물 실행이 끝났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아예 이 if문 자체의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끔 무조건적으로 노란 화살표로 저 멀리로 순간이동을 시키는, 점프를 시키는 JMP 명령어가 우리가 직접 적진 않았지만 들어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 밑에 else가 바로 적혀있고 여기에 세미콜론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넘버는 플러스 넘버보다 바로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바로 다음 명령어에 해당하는 곳으로 무조건 점프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else 부분이 없었다라면 그때는 그런 무조건 점프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냥 순차적으로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 if문 자체의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 영상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명령어들 역시나 구경해 봤었고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이제 즉시값이라는 얘기가 튀어나왔고 레지스터 얘기 나왔었고, 아무튼 간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리터럴 5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는수식 구성할 때 넘버는 5에 대한 컴파일을 수행하면 아예 명령어 안에 요 인트값 5 자체가 4바이트만큼 내장되어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명령어 길이가 길었습니다. 다른 애들 끼케야 3바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05000000을 우겨넣다 보니까 7바이트나 돼버린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어의 아이의 데이터 흐름 구성하기 위한 그 값 자체를 내장시켜 놓은 거를 보통 immediate value, 즉시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드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런타임에 코드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는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를 건드리면 아예 이거는 누가 해커가 침입했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를 시키도록 보안성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간에 여기 지금 05000000이라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인트값 하나를 지금 밀어넣었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05000000을 어디다가 담는 명령어로서 지금 컴파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런타임에 이 프로그램이 그 이전에 어떤 실행 흐름을 겪었냐에 전혀 상관없이 노란 화살표가 어디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전에 while문 몇 번 반복했는지 등등이랑 전혀 무관하게 항상 수식 리터럴 O를 계산한 결과값에 인트값 O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변수랑 대비되는 개념인 상수 개념의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개념이에요. 변수가 개념이듯이. 그래서 상수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상수 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 수식은 런타임에 어떻게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지랑 전혀 무관하게 계산 결과값 및 그 형식이 동일한 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런타임에 그런 상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상수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매번 똑같은 결과가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당시에 예시 구경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2 더하기 3을 5 대신 적고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구경해 봤는데 이 2 더하기 3 덧셈을 컴파일 타임에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인트값 5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즉시값으로 미루는 걸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수식 2 더하기 3을 계산한 결과값은 항상 인트값 5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2 더하기 3은 리터럴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수 수식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산을 한 번 수행하는 거예요. 자, 넘버에 담기 전에 한 번만 해두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2 더하기 3 덧셈을요. 근데 그걸 매번 런타임에 넘버의 값을 담기 직전에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add 명령어 같은 거 써야겠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이 add를 한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컴파일 타임에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한 번만 해두면 나중에 언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든 아무튼 그 미리 계산해둔 덧셈 결과값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상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명령어에는 변수 이름 그 다음에 함수 이름 그 자체는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number 하면 6바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6바이트만큼이 지금 명령 안에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요 는수식 넘버는 3에서 3이 아니죠. 넘버는 5에서 5도 지금 상수값으로서 명령 안에 내장되어 있고 사실은 메모리 위 변수 넘버 자리도 기본적으로 상수값으로서 명령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 또한 컴파일 과정에서 그 이름에 대한 위치 상수값으로 바뀌어서 명령 안에 지금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상의 위치면 당시 이제 X86 모드로 했으니까 4바이트인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걔는 너무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CPU만 알아먹을 수 있는 느낌으로 적절히 압축해가지고 지금 메모리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 정도일 것 같고 일단 변수 넘버, 인트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값이 고정돼 있다. 위치값이 상수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일단 그래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넘버에 3을 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딴 거 생각해 봅시다. 넘버에 사용자가 고른 숫자를 담고 나중에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출력한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담았던 메모리 위 바로 그 자리에서 값을 꺼내서 출력해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그대로 출력할 수 있을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넘버에 대한 자리는 값을 담을 때도 똑같은 자리에 담아야 되고 아까 담았던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꺼내서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이름에 대한 위치값은 반드시 고정돼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상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미리 계산해서 명령어 안에 담아둘 수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변수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담을 수가 있어야 되고 담아놨던 걸 그대로 꺼내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다가 담았었나? 어디서 꺼내야 되나가 항상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 넘버 자리가 막 바뀌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 상수값들은 즉시값으로 들어가 있다도 우리가 구경해 봤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2 더하기 3은 미리 계산하면서 왜 3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은 미리 계산하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드 예시 코드는 3이라는 함수는 3라는 함수는 항상 우리한테 인트값 3을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리턴문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수식 3 괄호 열고 닫고를 3으로 치환해주지 않았어요. 미리 함수 호출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도 됨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우리한테 3을 주는 함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C 컴파일러는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유가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명백하게 수식이랑 문장을 서로 다른 스케일로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굳이 그냥 3 한 글자만 적어도 되는 상황에서 3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달리 말하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고 리턴 당해서 돌아와야 되는 그 복잡한 작업을 수반하는 함수 호출식을 굳이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함수 호출식을 미리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곁들여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디버그 모드랑 릴리즈 모드 그래서 최적화 기능을 구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경해봤고 최적화 기능을 켜면 예를 들면 평소에는 수식, 상수 수식 미리 계산한다 정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수식 스케일에서만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적화를 켜면 문장 스케일 내지는 함수 스케일 내지는 .c 파일을 넘겨가면서까지 좀 더 멋진 예쁜 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줘요. 여기서 멋지다라는 건 크기가 작거나 나중에 컨트롤 F 등등 눌렀을 때 더 빨리 끝난다든가 와 같은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갈하게 데이터 흐름 구성하고 정갈하게 코드 흐름 구성한다면 이런 릴리즈 모드로 켜서 최적화 기능 서비스를 받으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동작하는 훨씬 효과적으로 동작하는 C 프로그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정갈하게 짜지 않아도 C 프로그램은 돌아가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최적화 기능 켜놓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아 얘는 생략해도 되겠네 뭐 뻘짓하고 앉았구만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막 뭉뚱그려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뭉뚱그리지 않았으면 하고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뭉뚱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랑 C 컴파일러가 코드 읽고 해석해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최적화 기능을 켰을 때 여러분의 목표대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정갈하게 코드를 짜는 거를 차라리 요즘은 권장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디버그 모드, 릴리즈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정의가 뭔지 설명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정의 영어로 definition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굵은 글씨 정의는 자 이게 서양인들 관점에서는 영어 쓰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냥 한 가지 의미다라고 얼마든지 축약해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동양 사람 입장에서 동양 사람이 영어 배울 때 막 이게 명사냐 아니면 뭐 동사냐 막 동명사 막 그런 거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양 사람이 영어 이 단어를 봤을 때 뭔가 좀 중의적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핀트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아예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둘 다 오늘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정의라는 단어 자체는 파이썬 수업에서 먼저 등장했어요. 함수 정의 얘기할 때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DEF 적고 스타트를 했는데 그 DEF가 아마 define 정도의 줄임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의 내용물을 정하는 거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그건 절대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C 컴파일러가 이름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INSA 네 글자만 보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함수 이름을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래머가 사람이 직접 문장들 적어가면서 엔터 쳐가면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인사라 함은 이렇게 하는 거야와 같이 직접 적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의라고 불러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에 대한 상수 값을 정하는 것 역시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 함수 정의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내용물을 누가 정하냐 뭔가에 대한 상수 값을 누가 정하냐라고 묻는다면 얘네 둘은 이제 서로 갈리게 돼요.
함수 정의는 여러분이 직접 .c 파일, .py 파일에 키보드를 쳐서 적는 거잖아요. 코드 적는 시점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정합니다. 함수 정의는 그래요. 그 다음에 상수값은 누가 언제 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상수값은 컴파일 타임에 우리 컴파일러가 정해줘요. C 컴파일러가 정해줍니다. 예를 들면 변수 넘버에 대한 위치, 역시나 상수값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치를 몇 번지로 할 거냐는 우리가 절대로 정할 수 없어요. C 동네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C 컴파일러가 해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파이썬 동네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여러분이 함수 정의 적는다. 인사 내용물은 이거다는 여러분이 정합니다. 그렇게 그 함수 정의를 실행할 때 그 함수 덩어리를 메모리 위 어디다가 올릴 거냐, 그에 대한 id 값을 몇 추로 할 거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만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뭔가에 대한 상수값을 정하는 것도 역시나 정의라고 불러요. 해서 우리 지난 수업에서 이런 오류를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넘버는 3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코드 상으로는 C 컴파일러가 알 수가 없는 적절한 선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지금 써봤어요. 그랬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런 식으로 식별자 넘버 2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정의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당시에 요거 구경했었고 요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저 넘버라는 이름, 인트 변수 이름이와 같이 선언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저 오류를 타개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 메시지 자체는 지금 정의가 애매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는 코드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지금 인트 값 3을 넘버 자리에 담는 수식입니다. 는 수식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그 넘버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그 넘버에 대한 메모리상의 위치가 몇 번지가 될 건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위치 상수값이 적절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지금 오류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그 정의의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지금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름 넘버 6글자니까 저게 인트 변수 이름이었겠지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넘버는 3 대신에 메인은 3과 같은 느낌으로 적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애매한 거잖아요. 메인은 지금 함수 이름이에요. 변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다 뭔가를 담는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정의는 잘 돼 있어요. 메인은 인수는 뭔지 모르겠고 호출함에 인트값 하나 주는 함수 이름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에 대한 위치 상수값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다가 인트 값을 담는 는 수식을 성공적으로 유효하게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랑은 다른 오류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다시 와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저 넘버가 위치 상수값이 얼마냐를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변수 이름인지 함수 이름인지 등등도 모르기 때문에 저 넘버라는 거에 대한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류를 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의 첫 번째 의미에서 지금 찐빠가 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수식 넘버는 3 같은 경우는 넘버 자리에 3 담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넘버 자리는 그 디스어셈블리 창에서 봤던 디워드 ptr 넘버 정도로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이썬 동네에서 이런 할당문, 파이썬의 는은 연산자가 아니죠.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건 당시에 일단 그 값을 메모리 어딘가에 미리 담아두거나 또는 이미 인트값 3 같은 경우는 그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그 값이 담겨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다가 필요하다면 등재를 해놓고 그 이름 자리에다가 id 값을 기록해 두는 걸 의미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파이썬 동네에서도 우리가 그냥 귀찮으니까 뭐 템포에 2를 담고 스타트 해봅시다와 같이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절대로 넘버는 3 엔터 실행할 때 인트 값 3 그 자체를 넘버 자리에 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대충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C에서는 여기서 확실히 변수의 값을 담는다라는 건 컴파일러가 그 변수에 대해 미리 정해둔 메모리상의 자리 4바이트만큼의 자리에다가 그 값을 담는 거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바이트는 인트 형식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스어셈블리 창에서 여러분이 봤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상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걔네는 코드 영역입니다. 그걸 고치면 해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위치가 고정돼 있고 거기다가 반드시 우한 계산 결과값을 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뭐 id 값을 어쩌고저쩌고 이름 사전 개념 자체가 C 동네에는 없기 때문에 런타임에
이거 지금 어디다 담아야 되는 거지?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돼 있나 그렇지 않나 같은 것들을 굳이 검사하는 코드를 별도로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메모리 위에 꽂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 넘버는 3 엔터 하는 거랑 C에서 는수식 넘버는 3 계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성능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는조차도 몇 배, 몇십 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로 짜는 게 파이썬으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C 동네에서는 변수 자리에 넘버는 3, 변수의 값을 담는다라는 건 그 변수 이름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둔 바로 그 자리에다가 그 위치에다가 값을 담는 거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름 넘버에 대한 위치 상수값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컴파일러에 의해 미리 정의돼요. 그다음에 이런 미리 예를 들면 뭐뭐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이전에 자주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선언할 때 그런 얘기를 자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 정의는 항상 우리가 적는 선언에 입각해서 수행돼요. 우리가 int 넘버 세미콜론 해놨다면 컴파일러는 그 선언을 읽고 나중에 이 넘버라는 이름 int 변수 이름으로서 적법하게 쓸 수 있도록 저 넘버에 대한 위치 상수값을 지금 정해놔야겠구나라고 정의를 수행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은 일단 내가 적는 거잖아요. 마치 문장이랑 유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들여서 .c 파일에 적어두는 겁니다. 이건 오로지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책무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일단 중의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행위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define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함수 정의처럼 뭔가의 내용물을 정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직접 키보드 쳐서 적어야 되는 느낌의 명사 측면에서의 정의, 데피니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은 그런 함수 정의, 데피니션을 키보드로 쳐서 적음으로써 새로운 함수 이름에 대한 define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일종의 동사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용언, 체언할 때 용언 같은 느낌으로 행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의는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하는 거고 일부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의 C 컴파일러가 우리 대신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는 나는 내용을 정하고 컴파일러는 상수를 정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C 컴파일러가 우리가 적어둔 선언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의를 수행하냐는 규칙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만 조금 납득해 두시면 꽤나 많은 영역들 중간고사 본 이후에 여러분이 좀 더 명료하게 관찰해 가면서 나중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C 코드 적을 때 정확히 그 목표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C 선언을 적어가면서 새로운 이름 도입해서 훨씬 더 빠르게 코드 작성 자체를 끝낼 수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컨트롤 F5 눌렀을 때 심지어 최적화 켜고 눌렀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해서 구경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도 강조한 적 있죠. 우리 대사프 2 수업에서는 대사프 1이랑 다르게 대사프 1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드는 내가 짜는 거, 프로그래밍은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 컴퓨터 동네에서 뭐 할 수 있냐? 같은 걸 위주로 구경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굴리려면 인포트 랜덤 하시면 됩니다. 등등. 근데 우리가 대사프 2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 맘대로 작성해 놓은 코드를 받아들여서 갖고 놀아주는 다른 친구들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에 지금 중점을 맞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컴퓨터라는 친구의 동작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어려우니까 대신에 그 중간 단계에 껴있는 컴파일 타임의 작업을 수행해주는 우리가 지금 맘대로 적어놓은 코드를 앞에 있는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로 바꿔주는 C 컴파일러의 동작, 컴파일 타임의 C 컴파일러가 수행해주는 동작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요 선언이라는 우리가 적는 것에다가 역량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구경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의가 정확히 뭐냐 감이 잘 안 오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은 이름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내용이랑 상수값을 정의한다. 정도로만 외워두고 한 단계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틀어서 어떤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이랑 연관되는 값들이 뭐가 몇 종류가 있을지를 잠깐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한번 예시를 구경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int 넘버는 3 구경하다가 반 학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선언을 한번 봅시다. 여긴 지금 새로운 이름 넘버를 도입하고 있어요. 걷다 3 담고 스타트하고 있습니다. int 변수 이름이에요. 자, 요 새로운 이름 아래에다가 선언 아래에다가 코드를 적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값들을 런타임에 활용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이름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 몇 가지가 있을 거냐예요. 일단 확실한 건 이 넘버 자체가 int 값 하나를 다루기 위한 이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얼마든지 수식 넘버 이런 식으로 적으면 지금 담겨있는 그 값을 꺼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도 3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다른 는수식 계산하거나 한다면 중간에 바뀔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변수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먼저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3은 어디에 담겨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자,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이 int 변수 넘버만을 위한 4바이트 자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3이 어디에 담겨 있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넘버라는 이름을 토대로 얼마든지 그 선언을 읽고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둔 int 값 하나 담을 만한 적절한 칸에 대한 위치 값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컴파일러가 미리 이 int 변수 넘버에 대한 메모리 위 자리를 잡아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위치 상수 값을 정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값도 당연히 이 이름 넘버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넘버는 지금 다른 형식 변수가 아니라 int 변수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사실 파이썬 동네도 있었던 int 칸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가 곧 이 변수 넘버의 크기가 됩니다. 메모리상에서 지금 잡혀있는 크기가 돼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는 편리하게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넘버에 마우스 갖다 대면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한테 그때그때 따박따박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요 새로운 이름 int 변수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뽑아서 쓸 수 있는 세 번째 종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잡혀있는 한 칸의 크기 또는 그 이름, 그 수식의 형식의 크기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int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값들 나열하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 변수에 지금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 의해 정의된 그 이름에 대한 위치값, 상수값이죠. 그 다음에 컴파일러에 의해 정의된 그 이름에 대한 메모리 위에 한 칸의 크기값. 지금 같은 경우는 int니까 4바이트입니다. 또 역시나 컴파일러가 직접 정해줘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 이름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저 세 가지 종류의 값들을 얼마든지 꺼내와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평소에 변수 개념, 새로운 변수 이름 도입해 갖고 쓸 때 value of number를 자주 썼냐, address of number를 자주 썼냐, size of number를 자주 썼냐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값을 더 자주 고려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보통은 size of number, int 사이즈가 얼마냐는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C 동네에선 4바이트가 맞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게 길이가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사이즈 오브는 일단 평소에는 고려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오브 넘버 같은 경우는 얘는 조금 의미를 가질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스캔F 같은 거 호출할 때 스캔F한테 메모리 저기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십진수로 입력한 숫자 좀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하고 부탁을 할 때는 그 친구한테는 int 값 3 같은 거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메모리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하고 어드레스 오브 넘버 값을 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보통은 우리가 수식 넘버를 적을 때 당연히 넘버에 담겨있는 값이 튀어나오겠지. 넘버 더하기 5 이런 덧셈식 같은 거 적을 때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혀있는 저 순서대로 value of number를 가장 자주 쓸 거고요. 이 순위로는 address of number, scanf 몇 번 호출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썼던 것 같고 size of number는 거의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등수를 가져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이름에 대해 우리가 세 종류의 값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세 종류 중에 어떤 값을 지금 가져올 거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address of number가 나오는, siz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서로 구분해 가면서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야 C 동네에서 이렇게 세 종류를 지원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C 동네에서 자 수식을 서로 다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건 결국은 연산자 개념으로밖에 우리가 타개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 적을 때랑 address of number가 나올 때 나오는 수식을 적을 때랑은 연산자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해서 우리가 그 두 수식을 서로 다르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산자를 붙여서 이건 이제 address of number가 나올 거야와 같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할 때 연산자를 정할 때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애를 좀 더 쉽게 적을 수 있다면 편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C 동네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앰퍼샌드 연산자랑 사이즈옵 연산자를 써서 2순위, 3순위 값이 대신 나오도록 수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C는 1970년대에 나왔고 그 당시 키보드도 지금 생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키보드 보시면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느낌표는 우리 C 동네에서 낫 연산자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뭐 요 Shift 3 함이 있는 넘버 사인이라든가 샵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지금은. 아무튼 간에 다양한 기호들 중에 요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가져오고 싶어라고 수식 적을 때 적을 만한 연산자는 지금 이제까지 쓰지 않은 비어있는 기호들 중에 앰퍼샌드 하나가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여기다 도입을 한 거예요. 왜 굳이 앰퍼샌드 넘버와 같이 적도록 해놨냐? 키보드에 남는 기호가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합니다. 다른 기호들은 보통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 편이었어요. 달러 기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순위 계산하면 사이즈 오브 넘버가 나올 만한 수식 적기 위한 연산자 보니까 이제 키보드에 남는 기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 당시에 막 한영키가 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음 한자라든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 옵 6글자를 키워드화하고 그걸 연산자화해서 사이즈 옵 띄고 넘버와 같이 좀 복잡하게 적도록 구성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캔F 같은 경우는 그 친구한테는 내가 value of number를 전달할 필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 친구한테 필요한 건 그래서 %d 해갖고 받아놓은 숫자를 메모리 위에 어디다 담으면 내가 할 일 끝나는 거냐 address of number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F 출식을 적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하는 느낌으로 수식 ampersand number를 적어서 전체 함수 출식을 구성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옵 넘버 같은 경우는 좀 적는 게 복잡하긴 한데 우리 엔간하면 인트가 4바이트라는 건 뇌에서 떠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 학기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사이즈 옵 넘버라고 적을 일이 보통은 없습니다. 그냥 4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사이즈 옵 넘버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봅시다. 얘는 당연히 상수 수식이에요. 사이즈 옵 넘버는. 왜냐? 넘버에 대한 선언에 입각해서 그러면 넘버는 인트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 옵 넘버 하면 인트 한 칸의 크기가 얼마냐를 계산 결과값으로 내는 수식입니다. 근데 인트 한 칸이 얼마냐는 당연히 고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 옵 연산자에다 마우스 갖다 대면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4U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튼 4바이트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상수 수식이에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넘버도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둔 이 이름 넘버에 대한 위치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수 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자 지금 수식 세 가지를 소개한 거잖아요. 하나는 그냥 넘버 적는 거예요. value of number 가장 자주 쓰이는 거니까 가장 쉽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이름 적어버리면 인트 변수 이름 적어버리면 기본적으로 value of number가 나오도록 해놨어요. 그러지 않고 다른 2순위, 3순위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다라면 그때는 추가적인 연산자를 왼쪽에 붙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앰퍼샌드랑 사이즈 옵이에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그래요. 사이즈 옵은 일단 뺍시다. 상수 수식이니까. 요 수식 넘버랑 수식 앰퍼샌드 넘버랑 비교했을 때 어떤 수식이 더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는 수식이냐, 더 복잡한 수식이냐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런타임에 할 일이 더 많은 수식이 둘 중에 뭐냐? 과연 그냥 넘버라고 적은 게 더 복잡할 것이냐 아니면 굳이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놓은 앰퍼샌드 넘버가 더 복잡한 수식이 될 거냐예요.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수식 넘버는 계산하는 동안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직접 가서 찾아와야 돼요. 거기에 3 담겨 있었다. 그러면 최종 계산 결과값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수식 넘버의 계산이에요. 근데 수식 앰퍼샌드 넘버는 지금 어드레스 오브 넘버가 나오는 수식이란 말이에요. 걔는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 놓은 메모리 위 넘버에 대한 한 칸이 어디 있는지
해당하는 그 숫자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면 돼요. 따라서 그냥 넘버랑 앰퍼샌드 넘버랑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그냥 넘버가 훨씬 더 무거운 수식이 됩니다. 앰퍼샌드 넘버는 메모리를 갈 필요가 없어요. 컴파일러가 미리 정해놓은 그 숫자가 바로 튀어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준 상수 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인트 변수 넘버 자리는 고정돼 있어야 하니까요. 라고 본다면 자, 수식 넘버는 메모리 위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가져오는 수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연산자를 더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벼운 수식이 된 거예요. 사이즈 오브 넘버는 더 심각하죠. 얘는 그냥 사이즈 오브 붙임으로써 아예 진짜로 상수 수식 돼버리는 거예요. 넘버가 인트 변수인 이상 무조건 4가 나옵니다. 왜냐? 인트 한 칸이 4바이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자를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벼워진다는 게 살짝 특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연산자를 굳이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일단 되는 게 그렇게 납득하기 어렵진 않을 겁니다. 지금 저 두 연산자를 도입한 이유는 단순해요. 넘버라는 이름에 대해 세 종류의 값을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면 1순위가 나오는 수식, 2순위가 나오는 수식, 3순위 나오는 수식을 서로 다르게 프로그래머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서로 다른 연산자를 써서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당연스럽게도 가장 자주 쓰이는 value of number가 나오는 수식을 제일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버 적으면 value of number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순위에 대해서는 그거랑은 다른, 그냥 넘버랑은 다른 수식을 적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수식을 복잡하게 적는 방법, 수식을 다채롭게 적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그게 바로 연산자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연산자를 도입을 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라고 보시면 그럭저럭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붙일수록 더 가벼워지지만 아무튼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 선택하는 연산자로서 저 두 연산자를 받아들여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장 한번 구경해 보고 그럼 이제 6주차 내용이 끝날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과제 넘버원 소개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자, 넘버는 5예요. 여기도 지금 수식 넘버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이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적어놓은 부분 수식 넘버는 계산하면 뭐가 나올 거냐? 그 value of number, address of number, size of number 중에 뭐가 나올 거냐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는 수식이에요. 넘버는 5. 이전에 꾸준히 설명했듯이 쟤는 메모리 넘버 자리에 즉시값 5를 담을 겁니다. 그러도록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수식이 는 수식임을 감안하면 좌항 자리에 적어둔 저 넘버를 계산하면 아무리 봐도 value of number는 현재 하등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넘버 자리에 3 담겨 있냐? 그거는 이 는 수식을 계산할 땐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스럽게도 위치값이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다가 앰퍼샌드 넘버라고 적지 않고 그냥 넘버라고 적었습니다. 자, 요 는 수식 우리 지난주 예시만 봐도 지금 우리 예시 적혀 있잖아요. 얘만 봐도 지금 여기는 수도 없이 다양한 는 수식들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과제 넘버원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둘러보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물들이 다 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등등등 해서 요 는 수식은 꽤나 자주 적는 친구예요. 그 다음에 쟤는 좌항 자리에 뭐 적고 우항 자리에 뭐 적는데 좌항 자리에는 어디다 담을 거냐를 정합니다. 위치를 정해요. 우항 자리에는 뭘 담을 거냐를 정합니다. 그래서 우항은 평소처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좌항 자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드레스 오브 어쩌고저쩌고와 같은 종류의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는 수식의 좌항 자리에 해당하는 수식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 놓은 것처럼 계산하도록 컴파일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value of number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드레스 오브 넘버를 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요거 몇 번 다시 등장할 건데 value 오브 어쩌고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름 적었을 때 어드레스 오브 어쩌고가 튀어나온다 살짝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는 value 오브 넘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버라고 적어놔도 어드레스 오브 넘버가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위 넘버 자리에 인트값 5를 담는 는 수식으로서 컴파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우리 이제 정의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스어셈블리 탭 구경해보고 명령어 탭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C 컴파일러가 컴파일이라는 행위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냐 우리가 엿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런타임에 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메모리 위를 직접 관찰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각각에 대한 위치값, 위치 상수값 같은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루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분의 능수식은 내지는 여러분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유도를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일단은 수업을 안 할 거고 다다음 주에 시험 보고 이제 10주차부터 중간고사 끝난 이후 시점부터 요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한 내용들을 이제 추가로 구경을 할 겁니다. 자, 코드 영역은 우리 공부할 만큼 했어요. 코드 영역은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행 흐름 구성하는 건. 순차 그냥 적으시면 돼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분기, 반복. 일단 우리는 if문이랑 while문을 지금 열심히 써봤습니다. 걔네 둘이면 일단 구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그렇다 치고 이제 C 동네에서 우리가 C 컴파일러가 우리 선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컴파일 해주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value of 어쩌고 address of 어쩌고 꺼내서 쓸 수 있다까지 지금 구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값들을 다양한 종류의 값들을 다양한 형식 다양한 종류의 값들을 좀 더 편하게 넣는 해가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메모리 위 원하는 자리에 담길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가져가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은 일단 괜찮습니다. 아무튼 자, 뭐 사용 빈도를 고려를 해보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 도입한다. 그러면은 변수에 뭐가 지금 담겨 있냐가 그 변수에 대한 4바이트가 메모리 위에 정확히 몇 번지로 정의되어 있냐 보다는 훨씬 더 자주 쓰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변수 이름 적으면 빈도수 1등인 value of number 같은 게 튀어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싫다. 나는 지금 value of number는 전혀 하등의 쓸모가 없고 address of number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여러분이 직접 ampersand 연산자를 붙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스캔f 출식 적을 때라든가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매우 자주 적게 낼 는수식 같은 경우는 저항 자리에 어디다 담을 거냐를 특정하기 위한 수식을 적어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매번 앰퍼샌드 넘버 이런 식으로 적긴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버라고 적어도 C 컴파일러가 알아서 앰퍼샌드 넘버 값을 계산 결과 값으로 쓰도록 컴파일 해준다 보시면 돼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앰퍼샌드 연산자를 붙여준다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앰퍼샌드 넘버는과 같이 적으면 앰퍼샌드 2번 적은 셈이 돼서 오류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6주차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C 선언 적는 방법 아직까지는 우리가 int 넘버 세미콜론 그다음에 뭐 좀 복잡한 거 컨스트 캐릭터 별 뭐 메시지 버퍼 뭐 이런 거 우리가 구경해 본 게 한계였어요. 이제 10주차부터 요 C 선언 적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볼 예정이니까 지금 살짝 구경해 두고 중간고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이제 과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과제 수행하기 전에 우리 2주차부터 6주차 내용까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들 구경해 보시고 혹시나 필요하다면 우리 대사프 1 파이썬 수업 지금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 놓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과제 넘버 빠르게 소개하고 퇴근을 합시다. 지금 35분이니까